손배급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올해 1월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중대진료의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와 주요 진료비 개시 의무와 진료비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었습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학범 대표가 이거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러면서 사전 준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위클립의 273회 그리고 277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 법이 공포된 다음에 보도자료 제목을 보호자의 알 권리하고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거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먼저 마련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통과된 법에 진료 표준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행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수의사마다 동물병원에서 질병명이라 코드를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료비를 써붙여 놓으라고 해라, 사전고지하라고 하라 하면 오히려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정부가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고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법에 담겼는데 이게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에요. 다른 사전고지제, 게시제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보다 오히려 선행 조건이 더 뒤에 진행되는 이상한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순서가 일단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표준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동물진료 표준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진료 행위에는 가격을 같이 하는 표준수가제 이 부분하고 또 헷갈릴 것 같은데 동물진료 표준화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자꾸 표준 수가제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다 통일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료 표준화는 수의사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질병명, 진료 용어, 프로토콜 등의 표준을 마련하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가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위탁을 받아서 대한수의사회가 연구과제를 공고를 했고요. 진료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발전방안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고 현재 수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요.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질병명과 진료 행위 코드 수천 개가 생성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진료정보 표준화 연구는 서울대 서강문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동물 질병명은 3,774개, 진료행위 코드는 4,929종이 공개가 됐습니다. 합치면 이제 8,700개가 넘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만드셨대요? 일단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는 없고요. 네. 사람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질병 타인분류 그리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가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질병이나 코드가 겹치는 거는 사람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없는 거 동물 쪽에만 있는 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해외에는 수의 쪽도 코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 왕립수의과 대학에서 베놈 코드라는 걸 만든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해외 사례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코드도 이제 참고를 했다고 하시니까 사실 사람에 있어서도 같은 진료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에 따라서 보험 청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동물도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건가?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암컷 중성화 수술, 자궁 난소 절제술이죠. 네. 이 코드가 R0144로 이제 정해졌는데요. 만약에 이게 예방 목적에 따른 중성화 수술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또 그냥 배를 열어서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복강경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진료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진료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전자차트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수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걸 잘 쓸까? 왜냐하면은 병의원은 또는 약국은 보험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당연히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동물은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보험이 없잖아요. 네. 동물 건강보험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이걸 과연 잘 쓸 거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의사법에 있는 사전고지, 진료비 개시, 공시를 할 때는 좀 기준이 될 수 있고 보호자들의 혼란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펫보험, 사설보험들은 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기지만 과연 현장에서 수의사들이 쓰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고요. 네. 일단은 어떻게든 쓰게 할 거면 기존에 쓰는 전자차트하고 아주 쉽게 연동이 돼서 수의사들이 현재
하는 것처럼 큰 불편함이 없이 입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랜 시간 걸려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쓰세요! 이게 아니라 써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거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반려동물에 있어서 연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 동물진료 표준화 관련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청회도 지금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위클리벳에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